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공되는 모든 교육 영상과 자료의 저작권은 경남 창원 산학융합원에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사천 스마트 그린산단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사업의 교육 목적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수강생 여러분의 학습을 돕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사전 서면 허가 없이 금지됩니다. 첫째, 영상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 편집, 재가공하여 배포하는 행위. 둘째,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하여 외부 메신저, 카페, 커뮤니티, SNS, 클라우드 등에 공유하는 행위. 셋째, 영상의 URL을 외부에 연결하거나 임의로 퍼가기, 임베드하는 행위. 넷째, 자막 및 워터마크를 제거하거나 다른 로고로 표시를 변경하는 행위. 다섯째, 본 자료를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거나 AI 학습 데이터 등 2차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이와 같은 무단 사용이 확인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게시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며 저작권법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스마트 제조 전환의 필요성 및 로봇 자동화 핵심 기술 파트 1 교육을 진행하게 된 한국폴리텍대학 진주 캠퍼스 김정원 교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조의 새로운 표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로봇 자동화는 단순한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센서가 감지한 작은 신호가 데이터로 변하고 그 데이터는 현장을 이해하는 언어가 되어 생산의 효율과 품질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이번 교육, 스마트 제조 전환의 필요성 및 로봇 자동화 핵심 기술 파트 1에서는 왜 전환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기술이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지를 다룹니다. 실습 중심으로 핵심 로봇 기술과 생산성 향상 방안을 익히며 안전과 표준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한 공정 개선 방법을 제시합니다.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며 리드타임을 단축하는 혁신의 길. 우리는 지금 제조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 제조 전환의 필요성 및 로봇 자동화 핵심 기술 파트 1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스마트 제조 전환의 필요성과 시장 동향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제조업의 경쟁 무대는 품질과 원가를 넘어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흡수해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느냐에 의해 갈립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납기와 다양성, 공급망의 변동성, 에너지와 안전 규제의 강화는 모두 같은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우리는 공장을 얼마나 지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곧 스마트 제조 전환이며 그 핵심에는 로봇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운영, 그리고 현장을 디지털 트윈으로 연결하는 기술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장의 기술 동향을 차분히 정리하고 각 동향이 교육과 실습에서 어떤 지식과 역량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속도를 너무 올리기 전에 먼저 배경을 명확히 잡고 가겠습니다. 먼저 고객사 요구의 변화입니다. 과거 고객은 제품의 정밀도나 불량률 같은 결과 지표를 중심으로 협력사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품의 성능을 보장하는 과정 그 자체를 데이터로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센서가 수집한 원시 신호는 공정별 특성과 결합해 의미 있는 피처로 정제되고 이 피처는 장비 상태, 작업자 행동, 환경 변수를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고객은 이 데이터를 통해 추적 가능성과 재현성을 확인하고 공정 편차의 원인을 분석하며 개선 활동의 효과를 검증합니다. 다시 말해 고객의 신뢰는 품질 서류가 아니라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전환점을 짚겠습니다. 데이터는 쌓이는 것만으로 가치를 만들지 않습니다. 데이터 구조의 표준화, 시계열 정합, 이벤트 타임 기반의 라벨링, 학습과 추론의 운영 환경까지 이어지는 엔드투엔드 설계가 필수입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것은 대시보드에 보기 좋은 그래프가 아니라 의사결정과 개선을 반복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실시간 추적은 이런 요구의 핵심 기능입니다. 생산 라인에서 각 단위 제품은 고유 식별자와 함께 이동하며 장비 로그와 검사 결과
작업 조건이 타임스탬프 기준으로 연결됩니다. 공정 품질의 이상 징후는 수분 단위로 탐지되고 재작업이나 격리 조치가 즉시 내려집니다. 이때 데이터 지연과 샘플링 누락은 곧 비용으로 직결되므로 엣지 수집과 메시 브로커, 스트림 처리의 지연을 관리하는 설계가 요구됩니다. 한숨 돌리고 현장의 관점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한 화면에서 라인의 건강도를 확인하고 이상 케이스를 클릭하면 원인 후보와 추천 조치가 함께 제시되기를 원합니다. 작업자 입장에서는 알림이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 정확히 도와주는 도구를 원합니다. 즉, 실시간 추적은 기술 문제이자 휴먼 팩터 문제이며 사용자 경험과 변화 관리까지 포함한 통합 과제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트윈 연동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단순한 3D 모델이 아니라 실제 공정의 상태를 수학적 모델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실측 데이터로 동기화한 동적 시스템입니다. 설비의 가상 센서는 현장의 센서와 주기적으로 정합을 맞추고 파라미터 변화가 생산성이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합니다. 이 환경에서 공정 조건 최적화는 실험실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공간에서 먼저 검증되며 위험을 최소화한 뒤에야 현장에 적용됩니다. 다시 속도를 올려 교육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학습자는 트윈 환경에서 공정 변수를 조절해 결과를 확인하고 제약 조건 하에서의 최적화와 트레이드오프를 경험합니다. 이는 곧 데이터 해석, 모델 교정, 실험 설계, 경제성 평가를 통합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 됩니다. 트윈을 제대로 쓰려면 현장 데이터의 품질과 동기화 주기, 모델의 설명 가능성, 유지 보수 프로세스가 필수입니다. 멋진 화면보다 중요한 것은 모델이 현장을 실제로 이끌 수 있도록 성능과 신뢰를 유지하는 운영 역량입니다. 공급망 트렌드로 시선을 넓혀보겠습니다. 이제 경쟁력은 단일 공장 최적화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원재료 조달, 외주 가공, 물류, 고객 납품까지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통합되어야 리스크를 줄이고 계획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은 마케팅 이벤트와 거시 지표, 고객 사용 데이터를 받아들여 학습하고 생산 계획은 설비 가용성과 인력 배치, 유지보수 스케줄과 연동됩니다. 물류는 재고의 위치와 조건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 상황에 대한 대체 루트를 자동으로 제안합니다. 여기서 잠깐 현실적인 난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파트너마다 시스템과 포맷이 다르고 데이터 공개 범위도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표준 API, 공통 데이터 모델, 보안과 거버넌스를 정의하는 협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며 신뢰는 투명한 규칙과 상호 이익에서 태어납니다. 이런 합의를 기반으로 할 때에만 공급망 전체의 디지털 통합과 실시간 연동이 성과로 이어집니다. 경쟁사 동향은 더욱 분명합니다. 선도 기업은 로봇과 데이터 시스템을 묶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소량 다품종의 셀 생산에 유연하게 배치되고 비전 시스템은 부품의 미세한 편차를 보정하며 HV와 AMR은 물류 흐름을 자동화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비의 성능 그 자체보다 장비가 데이터 플랫폼과 얼마나 매끄럽게 연결되는가입니다. 로봇의 프로그램 변경이 MES와 동기화되어 작업 지시와 품질 기록에 반영되고 변동이 학습 데이터로 축적되는 선순환을 만드는 기업이 빠르게 앞서갑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장비를 구매해 자동화를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데이터가 흘러드는 구조와 표준을 만들어 변화를 지속적으로 흡수하는 체력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육의 목표는 후자입니다. 장비보다 시스템, 프로젝트보다 플랫폼, 일회성 개선보다 학습하는 조직으로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이제 전환의 필요성을 숫자와 지표의 언어로 살펴보겠습니다. 품질 지표는 불량률과 수율을 넘어 조기 경보의 적중률, 검사 누락률, 재작업 비용 절감액 같은 운영 지표로 확장됩니다. 비용은 에너지 사용량과 폐기물 처리비, 예비 부품 소모 계획 미준수로 인한 페널티까지 포함해 총 소유 비용으로 평가합니다. 리드타임은 공정시간 합이 아니라
대기와 이동, 의사결정 지연까지 포함한 시스템 리드 타임으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는 주 단위 회의 보고서가 아니라 실시간 대시보드와 자동 리포트로 운영됩니다. 한숨 돌리며 강조합니다. 지표는 사람을 압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피드백 장치입니다. 올바른 지표는 현장의 노력을 보상하고 개선의 방향을 명확히 하며 실패를 안전하게 실험으로 전환합니다. 교육에서는 이 지표를 정의하고 측정하며 개선하는 실습을 통해 참가자가 자신의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익히게 됩니다. 현장 적용의 포인트를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표준화입니다. 수집, 정제, 저장, 분석, 시각화, 그리고 현장 피드백까지 흐름을 정의하고 메타데이터와 권한, 품질 규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자동화와 사람의 협업입니다. 로봇은 반복과 위험을 막고 사람은 판단과 학습을 담당합니다. UI와 알림, 작업 표준은 작업자 경험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교육과 역량 개발이 프로젝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점진적 전개와 성과 검증입니다. 파일럿으로 가설을 검증하고 결과를 지표로 확인한 뒤 확장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힙니다. 다시 속도를 올려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을 지키면 실패의 비용을 줄이고 성공의 패턴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기술과 조직의 진화 속도를 일치시키는 것이 전환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육의 학습 여정을 간단히 미리 그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장과 고객 요구를 데이터의 언어로 번역하는 법을 익힙니다. 이어서 로봇 자동화의 핵심 요소를 분해해 셀 설계와 안전, 비전과 경로 계획, 데이터 연동의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가상 실험과 최적화를 수행하고 공급망과 연계된 계획의 동적 조정 방식을 탐색합니다. 중간중간 실제 사례를 통해 성공과 실패를 함께 분석하고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로 학습을 마무리합니다. 분위기를 바꾸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한 걸음씩 따라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보다 일관성, 속도보다 학습입니다. 내부 역량 진단은 우리 조직이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나침반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과와 설비 수준만으로는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경쟁력은 사람과 프로세스, 데이터와 시스템, 그리고 이를 묶어내는 운영 철학이 얼마나 일관되게 작동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이번 진단의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가? 먼저 잘하는 것을 정확히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장애물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야 현실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집니다. 현 공정의 강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술 숙련도는 높습니다. 장비 세팅을 빠르게 조정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작업자와 엔지니어가 많습니다. 즉, 사람의 노하우가 현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대응에서는 큰 장점이지만 지식이 암묵지로 머무를수록 표준화와 확장의 제약이 생깁니다. 숙련은 반드시 체계화되어야 재현성이 확보됩니다. 여기서 잠깐 긍정적 사실을 잊지 말고 넘어가겠습니다. 숙련이 높다는 것은 바로 학습 속도가 빠르다는 증거입니다. 이 강점을 디지털 전환의 가속 페달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제 개선점을 짚어봅니다. 첫째, 데이터 수작업이 많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포맷 정리, 수기 라벨링, 중복 입력 같은 비효율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담당자의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품질 편차가 생기고 무엇보다 시간이 많이 듭니다. 둘째, 원인 분석까지의 리드 타임이 깁니다. 이상이 발생해도 현장 로그와 검사 결과, 설비 이력, 환경 데이터를 한 번에 묶어볼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해 이벤트의 전후 맥락을 복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셋째, 개선안이 실행으로 연결되는 페루프가 약합니다. 분석 결과가 작업 표준과 설비 조건, 검사 규칙에 신속히 반영되지 못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됩니다.
한숨 돌리고 말하자면 이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구조의 미비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구조를 바꾸면 속도와 품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1단계는 기초 자동화, 2단계는 데이터 모니터링, 3단계는 분석 제어입니다. 각 단계는 서로 분리된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음 단계의 성공을 준비하는 기반 공사입니다. 중요한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작게 시작하되 지표로 증명할 것, 표준을 먼저 만들고 자동화는 그 위에 올릴 것. 이 원칙이 지켜지면 조직의 학습 곡선이 끊기지 않습니다. 이제 단계별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단계 기초 자동화의 목표는 사람의 반복과 위험을 줄이고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흘러들도록 길을 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별 필수 데이터 사전 정의, 센서 비전 PLC 태그 표준화, 작업 지시와 품질 기록의 일관된 ID 체계, 그리고 바코드 RFID 등 식별 체계의 정비가 핵심입니다. 이때 자동화 장비의 도입은 당장 많은 기능보다 데이터 연동이 쉬운 장비가 우선입니다. 수작업 폼을 전자화하고 이벤트 타임스탬프를 통일하며 파일 업로드를 자동화 스크립트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수집 비용이 크게 낮아집니다. 무엇보다도 1단계의 KPI는 화려한 AI 성능이 아닙니다. 데이터 적시성 지연, 누락률, 표준 준수율입니다. 여기서 분위기를 바꿔 한마디 덧붙이면 2단계에서 작은 승리를 설계하세요. 예컨대 월 1회 하던 수작업 집계를 1일의 자동 보고서로 바꿔 팀의 시간을 즉시 절감하는 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득은 변화 관리의 최고의 동력입니다. 2단계 데이터 모니터링의 목적은 보이는 운영입니다. 대시보드의 그래프를 예쁘게 그리는 수준을 넘어 공정 상태와 설비 건강도, 품질 위험의 조기 경보가 한 화면에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트리밍 파이프라인과 이벤트 룰, 알림의 우선순위 체계가 필요합니다. 알림은 적을수록 좋고 정확할수록 신뢰받습니다. 작업자 화면에는 필요한 순간 필요한 정보만 떠야 하며 클릭 한 번으로 원시 로그와 관련 이력에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자는 스루풋, OE, 스크랩, 체인지오버 시간 등 핵심 지표를 시간대라인 제품 군별로 비교할 수 있어야 병목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단계의 KPI는 경보 적중률, 오탄미탄 비율, MTTR 복구 시간 단축, 분석 준비 데이터의 리드타임입니다. 이제 시선을 바꿔 사용자 경험을 생각해 봅시다. 알림이 많으면 사람은 금세 무뎌집니다. 쉬운 화면, 적은 클릭, 명확한 조치 이 세 가지가 모니터링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3단계 분석 제어는 데이터의 통찰을 자동으로 행동으로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공정 파라미터 추천, 공정 이상 패턴 탐지, 에너지 최적화 예지 보전, 동적 작업 스케줄링 등이 대표 사례입니다. 분석 모델은 설명 가능성과 유지 보수성을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운영 환경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파일로 주고받는 모델이 아니라 버전과 성능이 관리되고 A/B 검증이 가능한 MLOps 체계가 필수입니다. 제어 측면에서는 권한과 인터록, 페일세이프가 안전을 담보해야 하며 현장 승인 절차와 롤백 계획이 표준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KPI는 모델의 재현 성능, 현장 안전 이벤트 영건 유지, 권고 적용률, 경제적 효과 스크랩 절감, 리드타임 단축, 에너지 비용 절감로 설계합니다. 말의 속도를 조금 늦추어 핵심을 강조하면 3단계는 기술이 아니라 운영 철학의 문제입니다. 모델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시스템이 품고 있어야 합니다. 로드맵을 성공시키기 위한 조직 역량도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데이터 거버넌스입니다. 데이터 소유자와 관리 책임, 접근 권한, 보존기간과 익명화 규칙, 모델 배포 승인 절차를 문서로 명확히 합니다. 둘째, 역할과 협업 구조입니다. 현장 엔지니어,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OT/IT 보안 담당, 품질 보증이 하나의 스쿼드로 움직이도록 프로젝트 조직을 설계합니다. 셋째, 교육 체계입니다. 도구 사용법만이 아니라 문제 정의, 가설 검증, 실험 설계, 비용 효과 분석까지 포함하는 커리큘럼이 필요합니다.
넷째, 벤더 관리입니다. 장비 소프트웨어 공급사와 표준 API, 데이터 소유권, 장애 대응 SLA, 확장 옵션을 계약 단계에서 합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분위기를 한번 환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도구보다 중요한 것은 도구를 바꿔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입니다. 표준과 절차가 있으면 벤더는 선택지가 되고 없으면 의존이 됩니다. 현 공정의 강점인 높은 기술 숙련도는 구체적 자산으로 환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숙련자가 암묵적으로 수행하는 품질 판단 기준을 체크리스트와 규칙으로 표준화하고 이를 센서 피처와 연결해 규칙 기반 모델과 ML 피처로 변환합니다. 티칭 노하우는 파라미터 템플릿과 사례 라이브러리로 정리해 신규 라인 확장에 재사용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은 RCA 템플릿으로 촘촘히 기록하고 반복 문제를 위한 솔루션 플레이북을 만듭니다. 이 모든 산출물은 교육 자료와 트레이닝 세션으로 이어져 신규 인력의 온보딩 시간을 단축합니다. 다시 말해 숙련을 시스템의 속성으로 바꾸는 것이 디지털 전환의 본질입니다. 원인 분석 시간을 줄이는 실무 팁도 제시하겠습니다. 이벤트 중심의 데이터 모델을 설계해 설비 상태, 작업 조건, 검사 결과, 보전 이력을 동일한 타임라인에 배치합니다. 표준화된 원인 코드와 조치 코드를 두어 분석의 단위를 일정하게 만들고 비정상 케이스를 자동으로 태깅해 재현 가능한 쿼리로 관리합니다. 비정 검사라면 샘플 이미지와 추론 로그를 함께 저장해 재학습 데이터로 즉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덧붙이면 빠른 분석은 팀의 사기를 끌어올립니다. 문제를 오래 붙들고 씨름하던 시간을 줄이면 사람들은 더 가치 있는 개선에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일럿 설계를 통해 로드맵을 현장에 내려보겠습니다. 대상 공정은 데이터 가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개선의 여지가 수치로 측정 가능한 영역을 선택합니다. 목표는 간단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스크랩 20% 절감, 체인지오버 15% 단축, 알림 오탐 50% 축소처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치로 제시합니다. 기간은 812주 내에 가시적 결과를 만드는 스프린트로 설계하고 주별로 산출물과 리스크를 점검합니다. 성공 지표가 충족되면 즉시 표준화 문서를 만들고 교육을 수행한 뒤 확산 계획에 따라 유사 공정으로 확대합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원인을 합리적으로 정리해 다음 실험 설계를 개선합니다. 실패를 기록하는 문화는 장기적으로 성공의 확률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보안과 안전의 관점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OT 네트워크와 IT 네트워크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원격 접속과 데이터 이동 경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합니다. 제어 자동화의 경우 인터롭과 비상정지 루틴을 우선 설계하고 모델 기반 제어는 사람이 승인할 수 있는 추천 모드에서 점진적으로 자동 모드로 확장합니다. 또한 MOC 절차를 통해 파라미터 변경과 소프트웨어 배포를 기록하고 롤백 계획과 영향 분석을 의무화합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한마디만 빠른 혁신은 안전 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속도를 늦춥니다. 끝으로 단계별 핵심 산출물을 요약합니다. 1단계 데이터 사전, 태그 표준, 수집 파이프라인, 전자작업 표준, 적시성 누락 KPI 대시보드. 2단계 운영 대시보드, 이벤트 룰셋, 알림 우선순위 체계, MTTR 적중률 KPI 사용자 교육. 3단계 모델 규칙의 운영 환경, 권고 제어 페루프, 경제성 검증 보고서, 확산 플레이북. 이 산출물이 쌓이면 우리는 장비 중심 조직에서 데이터와 학습 중심 조직으로 체질이 바뀝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드맵은 지도일 뿐 길은 걸어가며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오늘의 진단과 합의가 있다면 우리의 다음 걸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